제갈량이 유비를 따라 세상에 나온 뒤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했던 순간은 바로 적벽이라는 강가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었지요. 북쪽의 조조가 80만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조조의 배는 강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의 함성은 물결을 뒤흔들었지요.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강 위를 덮은 군선의 그림자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지요. 누가 봐도 조조의 승리가 뻔한 싸움이었어요. 유비의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고 동쪽의 송건과 힘을 합쳐도 조조의 대군에는 크게 못 미쳤지요. 이 싸움에서 지면 천하의 절반이 조조의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유비와 송건의 진영에서는 밤마다 긴 회의가 이어졌지요. 어떻게 하면 그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까?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몇몇 신하들은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이 정도 힘 차이면 싸워봤자 무너질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송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유비와 제갈량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제갈량과 송건의 참모, 주유 두 사람이 비슷한 답을 생각해냈지요. 바로 불로 조조의 배를 태우자는 계책이었어요. 조조의 병사들은 대부분 북쪽 사람이라 배를 잘 타지 못했거든요. 배 위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병사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조조는 자기 배들을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놓았어요. 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조조의 큰 약점이 되었어요. 배가 모두 서로 묶여있지 않으니 한 척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수백 척으로 번질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종이에 적어 서로에게 보여주었는데 두 장의 종이에 같은 글자가 적혀 있어 서로 크게 웃었다고 해요. 불이라는 한 글자였지요. 정말 같은 답을 떠올린 두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불개책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었지요. 그 무렵은 겨울의 끝자락이었고 강가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었어요. 북서풍이 불면 불은 오히려 유비와 송건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지요. 불을 붙이는 순간 자기 배들이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불개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했어요. 동남쪽에서 조조 쪽인
북서쪽으로 바람이 향해야 불을 조조의 배에 실어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절에 동남풍이 분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요. 주유는 이 문제 때문에 병까지 얻을 정도였어요.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 열쇠인 바람이 없으니 가슴이 타들어갔거든요. 제갈량은 주유의 병실로 조용히 찾아갔어요. 주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조했지요.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동남풍을 불어보겠다고 말했어요. 주유는 놀라며 말했어요. 사람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갈량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갈량은 사실 바람을 마법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초가집 시절부터 제갈량은 별과 구름과 바람의 방향을 꾸준히 공부해왔지요. 그리고 그 땅의 지형과 계절의 흐름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지식을 합쳐서 며칠 안에 잠시 동남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짚어낸 것이지요. 사람들 눈에는 신비한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공부와 관찰의 결실이었던 거예요. 제갈량은 남병산이라는 산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바람을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주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갈량의 말을 따랐어요. 달리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산꼭대기에 나무와 돌로 작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제갈량이 올라앉을 자리를 마련한 것뿐이지요. 주변에는 몇몇 병사가 경계를 섰지만 제단 위에는 제갈량 혼자였어요. 제갈량은 제단 위에 올라 며칠 동안 머물렀지요. 낮에는 하늘을 살피고 밤에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읽었어요. 바람의 냄새를 맡고 구름의 모양을 확인했지요.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제단 위에서 한 일은 마법 같은 일은 아니었어요. 오랜 공부로 쌓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일이었지요. 그 때를 놓치면 모든 계책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갈량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하늘을 살폈어요. 새벽이 되면 이슬이 옷깃을 적셨고 낮이 되면 햇볕이 얼굴을 그을렸어요. 밤이 되면 산속의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그래도 제갈량은 제단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며칠 동안 제갈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기의 예측이 틀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유비와 송건의 군대가 모두 무너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제갈량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초가집에서 오랫동안 배운 것을 떠올렸지요. 씨를 뿌린 뒤 당장 싹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 때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마음. 제갈량은 밤바람에 옷자락을 맡긴 채 가만히 별을 헤아렸어요. 초조함이 올라올 때마다 고금을 가만히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평온을 잃지 않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자기 마음을 다듬어 온 사람만이 가장 긴장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갈량의 고요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러온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여전히 바람은 늘 불던 방향으로만 불고 있었지요. 주유와 병사들은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갈량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 말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지요. 진영 곳곳에서는 걱정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유는 조용한 군막 안에서 손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지요. 그는 제갈량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나뭇잎이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었지요. 하지만 제갈량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단 위에서 조용히 일어나 강가 쪽으로 사람을 내려보냈지요. 준비해두었던 불배들을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서풍 대신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뭇가지들이 이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졌고 강물 위에 이는 물결도 방향을 돌렸어요. 제갈량이 예측했던 그 순간이 정확히 찾아온 거예요. 주유의 진영에서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바람을 맞이했지요. 송권의 부하 황계 장군이 미리 준비해둔 불배들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다가갔어요. 배 안에는
마른 장작과 기름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조조의 진영에서는 황계의 배가 항복하러 오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황계가 미리 거짓 항복 편지를 보내두었거든요. 조조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배들을 가까이 오게 했지요. 황계의 배가 조조의 배에 가까이 다다른 순간 배들에 일제히 불이 붙었어요. 불길은 동남풍을 타고 순식간에 조조의 배 전체로 번졌지요. 쇠사슬로 묶어둔 수백 척의 배가 한 덩어리처럼 활활 타올랐어요. 강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지요. 밤하늘이 나처럼 환해졌고 조조의 병사들은 아수라장 속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수많은 배가 가라앉았고 조조의 80만 대군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조조 자신도 간신히 몸을 피해 북쪽으로 달아났어요.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었던 이 전쟁이 동남풍 하나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역사에 길이 남은 적벽 대전이었지요. 적벽 대전의 결과로 천하는 크게 셋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북쪽의 조조, 동남쪽의 송권, 그리고 서쪽으로 자리를 잡게 될 유비. 바로 제갈량이 초가집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27살 때 초가집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유비에게 들려주었던 그 계책이 이제 눈앞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적벽 대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갈량이 바람을 불러왔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갈량은 바람을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바람이 바뀔 때를 정확히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가 아주 큰 차이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올 것을 정확히 기다린 것이에요. 바람은 제갈량이 만든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바람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갈량의 오랜 준비 덕분이었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동남풍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큰 변화들도 사실 그래요. 어떤 바람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바람은 우리 힘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같은 바람이 불어도 누구는 그 바람을 타고 멀리 가고 누구는 그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놓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지요. 기다리는 동안은 참 답답해요.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나기는 할까? 내가 지금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이제 그만 포기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제갈량은 두 번째 쪽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공부를 믿었고 자기 관찰을 믿었고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그런데 제갈량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막연한 희망 때문은 아니었어요. 초가집에서 10년 가까이 쌓은 공부, 하늘과 바람과 계절에 대한 오랜 관찰, 그 모든 준비가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요. 준비가 없는 기다림은 초조함이지만 준비가 있는 기다림은 확신이거든요. 기다리는 것에도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제갈량처럼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훨씬 가벼워져요. 제갈량은 제단 위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살피고 별자리를 확인하고 바람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기울였지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준비된 기다림이지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기회가 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곧 허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다음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요. 만약 제갈량이 제단 위에서 긴장을 못 이겨 내려와 버렸다면 그 작은 바람의 떨림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오래 노력한 일이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시기. 오랜 공부 뒤에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 누군가와의 관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기. 그 직전에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일이 되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꽃을 피울 거예요. 오늘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결과를 바라는 시험일 수도 있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의 대답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의 완성일 수도 있지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바람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간 자체가 당신을 이미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기다림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기다려본 사람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요. 남들은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만 어떤 한 가지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외로움이 가끔은 참 힘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외로운 시간이 결국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낸답니다. 제갈량도 제단 위에서 혼자였지만 바로 그 혼자의 시간이 수많은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제갈량이 남병산 제단 위에서 바라보던 그 하늘은 오늘도 우리 위에 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는 당신을 위한 바람도 천천히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당신은 준비된 사람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보내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조용히 하면서 그 바람을 기다려요. 기다림이 끝난 뒤의 기쁨은 짧게 얻는 기쁨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간답니다. 당신의 동남풍도 언젠가 꼭 불어올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제단 위에 올라 그 바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세요. 작은 떨림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바람을 타고 멀리 가는 사람이니까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